이제 네트워크 하게 되면 처음 할 때 이제 Y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근데 거의 모든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다 처음에 이제 Y를 하고, 아, 그거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써보라고 그러고 막 생각하게 해보라고 적으라고 막 그러고 네, 다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처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네, 하잖아요. 거기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얻는 부가적인 맞아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지. 다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뭐 그냥 돈도 없고 하는데 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다 정해져 있는데 왜 Y를 자꾸 해보라 얘기해보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이 Y라는 거를 여기에다 적용시키지 말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1%밖에 이렇게 저기 돈 버는 사람들이 1%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왜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항상 어, 생각을 해보라고 싶거든요. 내 밑에 두 명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다 된다고 하는데 내 밑에 두 명을 했는데 그 밑에 두 명은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가는데 네,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에 스폰서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걸 복제라고 그래.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네. 안 되지? 내 하는 복제가 틀렸나? 아니면 왜 위에 스폰서 하는 복제가 틀렸나? 왜라는 고민을 내가 왜 네트워크를 했나 이런 부분에 적용시키지 말고 내가 이걸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훨씬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그 교육에 관해서 문제 네, 해결 이런 얘기 네, 나왔던 네. 것처럼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잖아요. 네,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으려면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을 맞아요. 보고 현실 파악을 하고 네, 많은 자료들도 막 찾고 그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찾고 이게 진짜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그 원인을 좀 찾으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점들이 수많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형성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문제점이 많을 텐데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왜 문제가 이것이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만 이렇게 이 생각만 이렇게 하라고 집어넣어 주니까는 이게 오히려 가장 큰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대표님도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 너무 근데 너무 공감이 돼요. 지금 김남자 PD님 오히려 이거를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반문법으로 PD님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표현해냈다고 저는 생각한데 너무 네,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시간 고갈이거든요. 그게 그냥 시간이 네, 지나가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뛰어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교인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믿음을 주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애초에 초심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한 50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제품이 좋아가지고 제품을 먹는데 좀이라도 싸게 먹거나 좀 제품을 평생 공짜로 좋은 제품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다가 사람이랑 게 이제 들어와서 이런저런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욕심내하고 뭔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나도 저런 욕심한 저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쯤은. 그래서 실제로 보다가 보면 사람이 이제 뭐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열심히 네네. 할수록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성공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야. 나는 이게 내 확신이었어요. 아,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 저라는 사람이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20대 때 정체성이 이제 호주 멜버른 쪽에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외국에서 정말 저는 거기서 자존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원래 댄스 강사였고 또 했던 어떤 일들을 보면 그래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자신감 없고 자존감을 얻었는데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뭐라고 하죠? 제가 만약 진짜 이거를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해냈을 때는 아 이건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이거를 그냥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딱 하나예요.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투명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게 제 모토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투명하라고 하는 거를 저도 한 책에서 더 저는 이거를 확신에 얻었거든요. 제가 너무 순수한 어떤 그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믿어버리고 한국 정서하고 상관없이 비합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나같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배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저는 기득권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하니까 제 과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 아까도 김남자 PD님 얘기했듯이 왜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내가 네. 왜를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왜가 대부분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왜 네트워크 하냐고 물어보면요.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그 왜가 틀린 왜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버는 건 알아.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왜를 물어보진 않아요. 더 깊은 내용 혹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왜를 물어보거든요, 사람은. 아니면 그 왜 안에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왜 그 네트워크를 하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는지 어떤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말 안에서 이 사람이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 왜를 교육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 네. 그냥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때 저랑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 실제로 그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배웠냐면 현장에서 배웠어요. 왜냐면 사람이 음. 경험을 하다 보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추가돼요. 예. 네, 맞아요. 원래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예를 들면 내가 금전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위해서 한다. 이거는 다 앵무새처럼 외우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잘 살고 싶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기부하고 싶어서 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다 이런 말들을 다 해요. 왜? 근데 저는 현장에서 너무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왜가 추가되는데 그 왜, 그 왜는요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왜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아, 그 외가 현장에서 추가되다 보니까 그 외가 들어왔는데요. 그 외를 붙잡다 보니까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 외가 추가되면요. 그 사람이 가치가 추가되고 몸값이 달라져요. 근데 이 외가 추가되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어려운 결정, 어려운 결단 내려야 되고 이익 없어 보이는데 뭔가 내가 멍청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막 해 나가는 어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잖아요. 저는 사실 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좁은 네네. 길을 가다 보면요 외로워요 혼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가면서 이것저것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남들이 얻지 못할 남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이해 정도 공감도 못할 왜를 저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왜를 얻은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를 누군가한테 왜 해요 하면 그 사람들은 현장 경험이 없이는 절대 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얻어들은 왜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람을 감동을 못 줘요.
왜냐하면 그건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듣는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도 내가 수많은 왜 중에 이 사람이 나랑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왜를 풀어야 되는 왜가 우선순위도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브리핑할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만약 하기 위해서 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거를 결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 사람들 착각하는 게 그냥 방법론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나랑 함께 하거나 그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트워크에서 사실 우리가 단계별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끝점 리더십이 안 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르쳐 주고 리더십을 배우는 순서가 아닌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끝점부터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 그래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사실 이거는 그냥 질문을 어떤 식으로 샤프하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외에 대한 부분, 이 전체적 네트워크 마케팅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연결해서 표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참 재밌는 게, PD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문제를 잘못 붙잡고 진단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그냥 제가 흘러가는 이렇게 거예요. 예. 왜 이런 그 생각을 이번 주에 했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면서 그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독서 이제 붐이 부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뭐 백만장자 예, 메신저 책을 예, 읽고 또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책을 읽고 하는데 이게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는 백만장자 메신저 책을 읽더라도 아, 맞아. 이건 시간 속에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전 국민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시간 속에서 되는 좋은 일인데 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전혀 이제 맞아요. 반대로 이렇게 책을 또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뭐 수입과 이제 네, 네, 그 지출 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떻게 자산에 투자해서 뭘 벌어서 네. 이렇게 현금을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작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자신의 들어오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안 하죠. 있고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왜 이거지? 왜 문제가 이런 거지? 문제의 원인이 뭐지? 이런 고민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전혀 다른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하고 소통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독서를 하더라도 독서를 프레임에 갖다 붙이면 또 네트워크 마케팅만 주주장창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평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쓰고 진심이 무엇이고 진정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이 전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얻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좀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믿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믿음만 몽상가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몽상가만. 네, 근데 톡이 맞아요. 몽상가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초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언해 줘야 되는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의 프레임만 갖다가 계속 이걸 뭔가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어도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돼. 뭘 해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 돌아오거든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C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A에서 시작해서 B 갔다가 또 다시 A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승전 뭐 맞아요. 다단계 예.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노력해서 이거를 이끄냐가 그러니까 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좀 더 이제 가벼운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네. 이제 그 집단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개받고 이렇게 보려면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한번 가고 네. 종교 같다고 네, 좀 맞아요. 이상하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도 이제 들어가면은 한 두 번, 세 번 참여하면은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 맞아요.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전 이제 엔젝타 하잖아요. 근데 네. 전 엔젝타 이제 시스템에도 이제 참여 안 하고 거기 뭐 활동이나 모임도 이렇게 안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제 다들 오셨죠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면서 다들 엔젝타 커피 들고 오셨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통에다가 엔젝타 커피 타서 이렇게 흔들면서 막 네. 손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똑같이. 사람들이 저 커피 하나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냐. 사람들이 유연해질 수 있잖아요. 네. 때로는 더 훨씬 더 좀 카페인이 들은 커피를 먹고 싶기도 하고 네. 굳이 저렇게 모인 장소에 다 동일하게 저 커피를 만날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끔씩 이제 메신저 그 네.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제가 이제 그 엔젝타뿐만 아니라 뭐 유사나도 그렇고 이런 네. 채팅방에 보고 있으면은 그 똑같은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몇 줄 안 되는 똑같은 말들을 그 뭐 오늘도 뭐 행복합니다. 네. 뭐 해봅시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한 명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10명, 20명씩 이렇게 카피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면은 네. 그 전 일하면서 보면은 그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집중도 못 하는데 그 네. 모습을 보면은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집단성과 이렇게 네. 맹목적인 뭐 맹목적 추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제가 아주 비난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이런 현상이 뭐지? 아 그래서 이런 이게 그런 참 생각이 재미있는 게 우리가 좀 잘못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이단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마치 북한의 어떤 뭐 이런 체제 안에서 잘못 얘기하면 저 사람은 엔젝타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소문내면서 피디님이 오히려 몰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건 제 경우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거운 주제도 아니고 예. 가벼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아, 피해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왜냐면 많이 좀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명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하는 사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네, 말로 겉으로 표현을 못 해요. 왜냐면 그게 내가 나하고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마취해서 깨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대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다만 떨고 뭔가 누군가를 비난한다, 비판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보자는 거죠. 예. 제가 계속 저는 코칭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단계를 버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다단계를 버려라는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비린 냄새를 제거하라 이 표현이에요. 다단계를 하는데 유통은 하는데 다단계를 하지 말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되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물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물고기를 우리가 그 비린 냄새 그대로 우리가 센 거를 먹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비린 냄새를 다 그거 겉에 거 떼고 비린 냄새를 다
없애고 먹잖아요. 예.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다단계 시장인 거예요. 물고기 아, 돈은 벌어라. 근데 굳이 그 비린 냄새를 같이 풍기면서 먹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좋은 비유죠. 예, 그래서 네, 다단계를 버려라는 표현이 비린 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먹어라 이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유통을 하면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그 비린내 냄새 나는 전통적인 시스템을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거기에서 네, 다들 대부분 사람처럼 마케팅하고 세일즈를 하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대체 가능한 앵무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대체 가능한 앵무새가 되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건 정말 시간 고갈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단계를 버리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비린 냄새.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비린 냄새예요. 네, 그냥 네, 막 커피 그다 뻔한 거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 소개해가지고 뭐 왠지 좋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러면 이 사람이 옆으로 보면서 저 잘 듣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 사인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계속 보면 이 앉아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모른 척 하는 것뿐이지. 차라리 솔직하게 투명하게 까놓고 다단계인데 다단계 방식으로 우리는 하지 말자. 비린 냄새 우리 제거한다. 제품이 좋고 커피를 어차피 먹는 커피를 이렇게 여기서 바꿔는 먹는데 대신 다단계 세미나 같은 거 이런 데 듣는다고 당신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아예 진짜 마취제 완전 이런 마약 주사를 안 맞고 아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진짜 이득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상상력과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린 냄새를 꼭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린 냄새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단계를 버려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비린 냄새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저를 이단하라고 생각 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 피라미드식처럼 뭔가 하브라인에서 그걸 가지고 그런 척 해가지고 뭔가 벌었는데 그 비린 냄새 그때는 통할 수 있어요. 90년대, 80년대는. 근데 비린 냄새가 21세기에 지금 2022년도에 통할까? 앞으로 더 안 통할걸요. 비린 냄새를 빨리 없애거나 향기 냄새를 넣는 거 레몬 향기를 넣는다면 뭔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맞아요. 대체 불가능한 마케팅이라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본가들이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구축하고 어떻게 개인 브랜딩하고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애플 같은 회사가 주르륵 다 많지는 않잖아요. 애플 같은 회사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대체 불가능한 회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들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읊어대고 하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개인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작년에 12월 달에 자영업자 10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0분 만나서 가서 이제 아이스 컨택 이제 네, 그거 네, 하고 제일 첫 마디 이제 하는 그 이야기 주제가 이제 주제라기보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제품 다단계 제품이지만 저는 다단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처음에는 다단계 제품이라는 걸 그분도 인지했을 때는 되게 얼굴이 굳어 있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다단계 하러 온 사람은 아니고 전 다단계 하지 않는다고 제품을 유통하는데 사장님을 고객으로 만들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뒤부터 이제 긴장감을 네, 넣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다단계 제품은 이렇게 유통을 하지만 다단계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고객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좀 높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오히려 다단계를 홍보하기보다 다단계를 까는 게 더 좋은 멘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역으로. 근데 사람들은 가서 비린 냄새를 풍기고 오잖아요. 비린 냄새를 까는 게 오히려 멘트가 돼요, 요즘에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까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비린내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를 계속 꾹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단계를 버리실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걸 버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네, 뭐 맞아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